안녕하세요. 작은 차이지만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일타교정 전문 혀지식,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인사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교정을 하시러 오는 분들 중에서 뭐 영업이나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. 그렇죠. 이런 경우는 투명이나 설측 장치를 많이 선택하시잖아요. 커리어가 있고 프로페션이 중요하신 분들은 당연히 안 보이는 장치를 선택을 많이 하시겠죠. 투명 장치랑 설측 장치의 각각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? 투명 장치의 장점은 사실은 좀 편하다. 그리고 내가 긴급한 상황에는 장치를 제거할 수 있다. 따라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뭐 말을 하거나 영업을 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라고 하면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혀 제약이나 뭐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착용 시간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. 설측 장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예 안 보입니다. 인비절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태치먼트가 사실 약간 보일 수 있어요. 하지만 설측은 아예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면에 있어서는 최강이지만 발음에 약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혀가 이렇게 움직여야 될 공간을 어느 정도 침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간 어눌한 느낌의 발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냥 일반 대화 중에서는 별로 모르는데 전화 통화 중에서는 사실은 많이 발견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연예인들 분들 제가 이제 몇 명 이제 뭐 해드렸기도 했지만, 그래서 이제 꼈다 뺐다 하는 건 사실은 그분들은 추천을 잘 안 해요. 왜냐하면 너무나 바쁜 스케줄이기 때문에 사실은 꼈다 뺐다 하는 것도 쉽진 않고 설득 장치를 많이 하시는데, 발음을 그래도 적응을 잘 하셔가지고 제가 해드린 분들은 잘 마무리 하시긴 했지만, 어쨌든 두 개 중에 장단점을 따진다라고 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. 강의를 하시는 분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 설측 장치를 했을 때 강의에 영향을 줄 만큼의 발음이 부정확해지나요? 이 비근하게 한번 뉴질랜드에서 온 영어 강사분이 한 분 계셨어요. 그때 당시에 인코그니토로 치료를 해드렸던 분인데, 그분이 이제 인코그니토 이제 치아가 굉장히 많이 뻗어져가지고 설득 장치를 붙였습니다. 인코그니토 붙였는데 그 다음날 오셨어요. 띄워달라. 네, 그만큼 영향력이 큰 거죠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설득했죠. 일주일만 견뎌봐라. 그랬더니 일주일 있다가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다가 결국은 인코그니토로 치료를 마무리했습니다. 사실은 적응력의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인코그니토가 사실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일반 설득 장치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패드가 더 달라붙어서 그 장치의 두께 자체는 얇지만 레진 패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올라와요. 그러면 혀에 침범하는 공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발음에 영향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. 브라켓이나 체육관 앞쪽에 붙이는 건데 설측은 뒤에 붙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게 교정력이 앞에 붙이는 것만큼 일어날 수 있는가가 궁금하거든요. 똑같아요.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설측은 좁기 때문에 브라켓 사이 간격이 되게 좁아요. 그래서 되게 딱딱해요. 그래서 철사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교정의사들한테는 있습니다. 하지만 치아를 밀고 당기는 데 힘을 우리가 조절하기 어려울 뿐이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. 설측으로 교정치료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은 순측으로 그 붙인 사람들보다 잘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. 동일한 환자분이 오셨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들어가는 장치 비용은 어떤 게 조금 더 높아요? 장치에 의한 차이는 사실은 기공료를 따지면 인비절라인이 탁월하게 높죠. 설측 장치는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기공료가 비싸지는 않지만 안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철사를 이렇게 쪼물딱 해야 되니까 그 디테일한 것들을 맞추기도 어렵고, 그런 면에서는 난이도가 사실은 설측 장치가 좀 더 어렵죠. 비용 면에서 따진다라고 하면 사실 저희 병원 수가에서는 사실은 설측이 조금 더 비싼 것 같다. 투명이랑 설측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추천해 드릴 만한 환자분 특징이 있을까요? 투명 장치를 추천해 드리는 분은 유학생들, 그 다음에 자주 내원하기 어려우신 분들. 설측 장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. 인코그니토를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. 그러면 하악 전치의 수직적인 컨트롤이 되게 탁월해요. 설측 장치에 일반적인 철사를 넣어도 아래에 있는 치아가 아파되는 경향을 굉장히 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그런 면에서는 설측 장치가 아주 탁월하죠. 인비절라인의 장점이다 단점이 뭐냐면, 수직적인 아파력을 컨트롤하기 좋지만 프리딕션이 약간 잘 정확하게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아래 앞니를 내리는 게 아파가 잘 되는 편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. 그래서 효율적인 면에서는 아파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설치에 비해서는 좀 느리다. 그래서 좀 빠른 치료가 필요한 분들, 그리고 이제 자주 내원하실 수 있는 분들은 설측 장치를 보통 추천하고요. 자주 못 오는 분들은 인비절라인이 훨씬 더 유리하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안 보이는 장치, 우리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장치, 설측 장치와 투명 장치,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. 장단점은 다 있고 어쨌든 장치에 대한 선택은 환자분의
100%의 선택이기 때문에 의사분이 장단점을 설명해 드렸을 때 이거는 나한테 장점이 될 수 있겠다, 이건 나한테 단점이 될 수 있겠다는 걸 면밀히 검토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면 잘 안 보이지만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장치를 선택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.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